자, 우리 세 번째 대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 온도와 열, 두 번째 비열과 열팽창.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죠.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알게 돼요. 여러분, 열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특히 요즘은 체온 같은 걸 많이 측정하죠, 여러분. 체온을 많이 측정하니까 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우리 36.5도 이게 정상 체온이죠. 그래서 열을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또 여러분 냉장고 같은 걸 이용해서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냉장고 같은 걸 이용해 갖고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죠. 그리고 체온을 낮추기도 하고 냉장고를 쓰기도 하고, 추운 날에는 담요나 이런 보온병, 전기장판, 따뜻한 물, 그래갖고 체온을 높여요. 그래서 이 단어의 중요한 거는 열 있죠. 이런 열이 어떻게 이동하고, 또 이 열을 얻거나 잃었을 때 과연 물질을 이루는 우리 입자, 분자들 있죠. 분자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무엇을 배울까? 이건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그리고 배웠을까 채워보고, 무엇을 배울까? 온도 많이 들어봤죠? 열평형, 좀 어려운 용어죠. 전도, 대류, 복사, 초등학교 때 좀 들어봤을 거예요. 단열, 그 다음에 비열, 열팽창이 좀 까다로운 단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은 첫 번째 중단원 온도와 열. 자,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은 열을 얻은 물체, 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온도란 거, 그리고 온도를 통해서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리고 열평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도, 대류, 복사, 단열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대표적으로 나온 게 우주복 있죠, 우주복. 자, 우주복 막 몇백억씩 한대요. 상당히 비싸요. 막 수백 도씨의 온도차. 막 뜨거울 때 낮에는 막 온도가 막 500도씨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추울 때는 밤에는 막 영하 200도씨까지 올라가니까는 옷 갖고는 이 온도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주복을 입어야지만은 이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우주에는 진공이죠, 진공의 상태이기 때문에 맨몸으로 나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생명이 위태롭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주복. 그래서 이 우주복은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소재. 사람 체온이 우리 36.5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빠져나가는 열이나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 갖고 만약에 온도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 온도를 낮추고. 그래서 이 우주복이 있어야지만 꼭 우주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소단원, 자, 뭐냐면은 열을 얻은 물체에 생기는 변화. 그 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열받은 물체, 여러분 열받았을 때 생기는 변화. 자, 그래서 물체의 온도 차이를, 자, 입자의 운동. 자, 그러니까 물체의 온도 차이가 일어났을 때, 높아졌다 낮아졌을 때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리고 온도가 다른 두 물체, 핫한 물체, 뜨거운 거나 차가운 게 만났을 때, 자, 결국은 열평형, 미지근해진다. 미지근하게 되는 이 열평에 도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시간과 온도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제로 여기 보면 쉬운 물감들이 이렇게 있고, 그건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자, 보통 우리 온도계를 사용하죠. 자, 온도계는 어떻게 쓰냐면 차고 뜨거운지 정확히, 그러니까 숫자로 정확히 나타낼 수 있으려고. 왜냐하면 사람의 감각만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져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온도가 뜨겁게도 느껴지고, 어떨 때는 차갑게도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각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온도 있죠? 온도를 사용해서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온도의 도자가 정도라는 뜻이죠. 따뜻한, 온자가 따뜻한이니까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경우들, 자, 어떤 때는, 자, 그럼 이제 계속 온도 있죠, 온도가 변할 때,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자,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분자들, 우리 전에 다 배웠죠.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여기 열기구 나왔죠, 열기구. 자, 열기구 같은 경우는, 자, 가열하기 전에 요 안에 이제 공기들이 들어있겠죠? 자,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자, 가열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래서 버너를 설치해갖고 공기를 가열하면, 자, 당연히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기구가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서서히 떠올라요. 자, 그러면 이때, 자, 가열하기 전, 그리고 가열한 후, 과연 이 안에 공기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변해졌는지 여러분 일단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첫 번째, 자, 온도. 자, 과연 이 온도와 우리 아까 얘기한 입자들, 기구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일단 우리 물질 있죠,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 작은 입자.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집어넣을까요? 가장 작은 입자.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우리 기억나나요? 분자. 자,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물 있죠, 물? 자, 물이 있으면, 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기억나요?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가 산소, 이제 화학기호, 원소기호 쓸 수 있죠? 수소. 그래서 분자식은 H2O. 얘가 바로 뭐예요? 물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인 물 분자. 자, 그래서 물질은, 자, 물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인 물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공기도 역시 공기를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인 뭐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다양한 분자들로 되어 있겠죠? 자, 근데 이 입자들은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끊임없이 중요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또 중요해요. 스스로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 입자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여요. 스스로. 자,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참고로 이걸 그냥 분자 운동이라고 그래요. 분자 운동. 분자가 운동하고 있다. 끊임없이 스스로. 됐습니까? 자, 우리 그림 볼까요? 그림. 자, 그림 첫 번째 거 보면은, 자, 누가 나와 있냐면은, 자, 액체 상태인 물 있죠, 물. 자, 여기 액체 상태예요. 자, 현재 여기가 물. 자, 물이에요. 물인데, 액체 상태인 물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가열을 했어요. 자, 가열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가열을 하면은, 처음에는 요게 액체 상태죠, 액체. 자, 근데 얘를 이렇게 가열해줘요. 자, 가열해주면은, 자, 요게 흐물흐물하게 나온 얘네들이 분자 운동 상태예요. 분자 운동 상태. 자, 가열했더니,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온도가 상승하면은 입자들,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됐습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자, 여기 스테인레스. 자, 얘도 고체죠, 고체. 자, 고체도 역시 일정한 모양을 이렇게 다 이루고 있는데, 자,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움직임들이 막 더 활발해지게 움직이죠? 자, 육안으로 봐도 여기 떨림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진동이 더 심해져요. 자, 그래서 고체 입자도 역시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들,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상태와 관계없이, 뭐,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자, 물체를 가열하면, 자,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반대로 냉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하면. 자,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럼 입자 운동이 느려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자,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자, 그 다음에 온도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자, 물체를 이루는 온도가 활발한 정도. 그래서 온도가 높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온도가 낮다. 그럼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다. 자, 그래서 온도를 통해서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